안녕하세요. 남편과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희생하면서 살아왔지만 저희 부부의 결말은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도저히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유를 들어봐도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평범하게 살아오던 저희 가정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건 남편이 떨어뜨린 물건 하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잦은 출장에 일이 하도 바빠서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었는데 오래간만에 시간이 돼서 같이 외식을 하러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문하는 음식이 막 나오고 있을 때 남편 서류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길래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는데 그 순간 제 발밑으로 선물 포장이 되어 있는 손가락만한 상자 하나가 굴러 떨어졌어요. 그걸 본 저는 저에게 주려고 준비한 깜짝 선물인 줄 알고 주워드는 순간 남편이 제 손에 들려있던 물건을 보곤 화들짝 놀라더니 당황한 얼굴로 낚아채 다시 가방 속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곤 일 때문에 전화통화 좀 하고 오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에게 줄 선물이 아니었다면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들키면 안 될 물건을 제가 보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이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더해 잠깐 통화하고 오겠다던 남편은 음식이 전부 식어가는데도 식당에 들어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외식이라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었죠.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라 그냥 저 혼자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 그제야 눈치 보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 많이 기다렸어? 나도 통화를 일찍 끊고 싶었는데 일적인 대화라 좀 오래 걸렸네. 그래도 맛있게 먹었지? 나는 다시 급한 일 때문에 회사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당신 혼자 집으로 갈 수 있지? 그래도 서로 얼굴 마주보고 분위기라도 즐긴 게 어디야. 나가면서 결제는 내가 하고 갈 테니까 조심히 들어가. 지금 어딜 가겠다는 거야?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해? 당신은 내가 우스워?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오래간만에 만든 자리인 걸 알면서 나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네. 맛있게 먹었냐고? 너 같으면 이런 상황에 목구멍으로 들어간 음식들이 맛있었겠니? 버리기 아까우니까 혼자 겨우 먹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 그리고 좀 전에 떨어뜨린 물건이 뭐길래 화들짝 놀라면서 내 손이 아플 정도로 낚아챈 건데? 지금 당장 해명하지 못하면 나갈 생각 하지도 마.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이번에 출장 갈 때 결과가 좋아야 하니까 뇌물 같은 거지. 별로 의미 있는 물건도 아니라서 신경 안 써도 돼. 혼자 음식 먹어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았구나. 일이 많이 바쁜 걸 어쩌겠어.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가고 저녁에 같이 술이나 한잔 하던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계획해보자. 내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무슨 이해? 우리가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몇 달 만에 외식하러 나왔는데 꼭 이런 식으로 일정을 망쳐야 돼? 지금까지 당신이랑 살면서 계속 이해만 해주면서 살아왔어. 도대체 너는 나랑 같이 살고 싶긴 한 거야? 이럴 거면 외식하자는 얘기도 하지 마. 이런 삶을 살 바엔 차라리 나도 그냥 미국 들어가서 사는 게 낫겠다. 나는 뭐 이러고 싶었겠어? 일 때문에 그런 건데 당신이 이해를 못 해주면 어떡해? 나도 웬만해선 받지 않으려 했는데 이번 전화는 안 받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전화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내가 도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먹고 살아야 하니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당신이랑 나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나도 이제 지치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온 나한테 고작 한다는 얘기가 이런 것밖에 없어? 남편이 되려 더 큰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냈는데 그런 행동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남편을 이해하려 해봤지만
저에게 변명만 늘어놓기만 하는 것 같아 더 괘씸했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큰 소리치는 남편의 얼굴에서 현재의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에게 거짓말을 할 때면 꼭 드러나는 얼굴 표정과 말투들이 있는데 떨어뜨린 물건에 대해 얘기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되려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급하게 자리를 회피하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던 물건은 제가 봤을 때 사이즈가 립스틱 같더라고요. 아무리 업무 차원에서 샀다고 하지만 상대가 여자고 립스틱을 선물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줬더라면 늦어도 집에 들어왔겠지만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을 땐 서운하고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운 이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는 당연히 답장도 없었을 뿐더러 그 후로 집에 일주일 만에 들어왔어요.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건 더 이상 남편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무의미하다는 거였고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확실하게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해서 이쁜 딸 하나 잘 키워왔고 성공해서 미국 IT 기업에 취직까지 한 대견한 딸을 보며 지금까지 인생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삶들이 남편의 행동 하나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짐은 왜 챙겨? 나랑 먼저 대화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와 놓고 내 얼굴은 아예 볼 생각도 없네? 장기 출장이야. 지금 많이 늦어서 시간 없으니까 말 시키지 마.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살 만큼 살았잖아. 각자 인생 알아서 살면 되지. 너나 나나 부족한 것도 없잖아. 1시간 내로 기차 타야 되니까 나에 대해 신경 끄고 나 출장 다녀오면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봐야 될 거야. 나는 이미 당신에 대한 마음 정리한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나랑 이혼을 하자는 얘기네? 살 만큼 살았으니까 지긋지긋해서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도대체 그동안 나를 뭘로 생각한 거야? 지금까지 희생만 하고 살아온 나였는데 조금도 불쌍한 감정이 들지가 않아? 우리 딸한테는 뭐라고 그러게? 애비로서 창피하지도 않아? 걔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봤어?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처럼 막 나가면 뭐 어쩌자는 거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내가 평소에 알던 당신 맞는 거지? 괜히 관계 핑계 대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나 말고 다른 여자 생겼지? 남자가 되게 분위기가 바뀌고 배우자를 차갑게 대하는 행동들을 하면 100이면 100 다른 여자가 생긴 거라더라. 그래서 지금 관계 정리하자는 말까지 나온 거 아니야. 다른 여자랑 그렇게 살림 차리고 싶어?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만든 것 같네.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행동할 수가 없지. 레스토랑에서부터 수상 쩍더니 확실하게 여자가 생긴 게 맞네. 언제부터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네가 원하는 이혼 해줄 테니까 속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털어놔.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이 몇 년인데 눈빛만 봐도 웬만한 건 다 알 수 있거든? 내 말 무시하지 말고 대답하라니까. 이혼해 주겠다는데도 왜 말을 못해? 아,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당신도 나에 대한 마음이 이미 떠난 건 맞잖아. 레스토랑에서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 돼? 내가 업무적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 좋게 넘어가면 되지. 상황을 꼭 그렇게 만들었어야 됐냐고. 불쌍해 보여서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려고 데리고 나와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주 남편을 개똥으로 하네. 내가 좋게 해주니까 만만해 보여? 나 출장 다녀오면 서류에 도장 찍을 거니까 준비나 하고 있어. 남편은 캐리어에 짐을 대충 싸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저한테 마지막 말을 뱉은 한마디가 귀에 꽂히는 순간 모든 감정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일주일간 연락이 없었던 건 본인이었으면서 되려 큰 소리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던 건 특이한 버릇 하나가 있어서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평소 대화할 때는 눈도 잘 마주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본인이 저한테 무언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제 눈을 똑바로 못 보고 계속 회피하는 행동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버릇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냐고 다시 물어봤을 때 제 눈을 회피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가정에 있는 남자를 건드렸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지갑만 챙겨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기차역이었고 시계를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자리에 멈춰서선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는 들키지 않으려고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 쓴 뒤 멀리에서 남편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잠시 뒤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멀리에서 제 또래로 보이는 한껏 꾸민 한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는데 그 옆에 제 딸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도 함께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남편 놈과 두 모녀의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사진으로 증거물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떨려왔고 제 눈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는데 남편의 얼굴은 저를 대할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남편과 옆에 있던 모녀의 머리채를 잡아 버리고 싶었지만 두 번은 없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모든 걸 확실히 해야 했어요. 기차표를 끄는 남편과 같은 목적지의 표를 끄는 뒤 기차에 올라탔는데 남편과 함께 올라탄 여자와의 대화를 뒷칸에 앉아 듣게 되었고 기가 막힌 두 연놈들의 계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는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게 자기를 만나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 나야말로 함께 해줘서 고맙지. 당신이랑 내가 미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 주고받았던 눈빛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다니까. 당신과 마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운명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 하필 그곳에서 같은 국적 사람을 만날지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처를 건네줬잖아. 당신은 나에 대한 감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에휴, 나도 아직 시집 안 간 딸이 있으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나한테 연락처를 건네주면서 내 손을 잡았잖아. 그 채취를 한국에 와서도 잊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연락했던 거고 아주 잘한 선택이었지 뭐. 자기가 나랑 내 딸을 친자식처럼 챙겨주고 사랑해줘서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던 건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원래 헤어짐이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이혼 안 해주면 어쩔 건데?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집에서 한바탕 하고 왔어. 아마 집사람도 마음이 오늘로써 완전히 접혔을 거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남인데 뭐하러 미련을 둬? 앞으로 남은 인생 당신과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18억 정도 되거든? 내가 집사람과 이혼하고 당신이 내 정식 부인이 되는 순간 당신 이름으로 명의 이전해 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기다려주면 돼. 우리 민영이한테 불안해하고 있는 엄마 앞으로 잘 좀 챙겨달라는 의미에서 아저씨가 용돈 좀 줄까? 민영이가 엄마와의 관계를 허락해줘서 좋은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정도는 줘야지. 오늘 여행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 자주 보낼 테니
잘 살아보자. 어머, 이 돈 제가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야? 500만 원이나 되는데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이 돈 금액이 너무 커서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나 돈 쓸 만큼은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족하면 또 얘기해. 앞으로 민영이는 내 딸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게 해줘야지. 나는 자기를 만난 게 축복인 것 같아.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앞으로는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우리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아, 당연하지.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줄 테니까 힘들더라도 그때까지만 참고 있어봐. 지금 살고 있는 집 둘이 살기에 불편한 건 없지? 남편과 상간녀가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바로 뒷칸에서 듣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일을 크게 벌여놓을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둔 채 쥐고 있던 제 손이 떨려왔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핸드폰에 전화가 울려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대책 없는 행동에 충격을 받아 딸이 미국에서 집에 온다는 걸 깜빡하고 있던 거였죠. 딸과 통화를 하기 위해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지만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딸은 제가 오열을 하는 목소리에 많이 불안했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딸도 이 사실을 결국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한번 눈물을 쏟아내니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고 딸에게 제가 겪은 모든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잠깐 돌아온 딸에게 이런 안 좋은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숨기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제 딸도 처음엔 많이 놀란 듯 보였으나 침착하게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증거물을 남긴 뒤 일단 집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딸과의 통화를 끝낸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 누가 봐도 남편과 상간녀 모녀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하는 게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반대편 칸에 있는 남편은 상간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반대편 칸에 있던 저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계속해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동안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내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게 되니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과 상간녀의 웃음소리를 더는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증거물만 가지고 조용히 집으로 와서 딸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자는 말을 듣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뒤 가리지 않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순식간에 잡아 버렸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상간녀 딸은 비명을 질렀고 제가 나타날 거라곤 예상을 하지 못했던 남편은 잠깐 동안 당황한 모습을 보이더니 제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버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남편의 힘에 주저앉아 버린 저는 다시 상간녀에게 달려들려고 했는데 넘어지면서 발목이 삐끗했는지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상간녀는 저에게 정신 나간 년이라면서 제 얼굴에 침을 뱉었고 상간녀 딸은 자기 엄마 머리채를 잡았다고 분노해서는 제 머리채를 잡아 쥐어 뜯었습니다. 상간녀 모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이런 저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뒤 남편이 하는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상간녀와 그 딸에게 분이 다 풀렸냐면서 다음 역에서 내리자며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말할게. 내가 갈 때까지 이혼 서류 준비하고
지금 이 상황 위자료 소송할 거지? 그에 따른 위자료 내가 줄 테니까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최대한 좋게 끝내는 게 좋을 거야. 결국 결과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건데 서로 더 안 좋은 꼴 봐서 뭐 하겠어? 여기는 어떻게 쫓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뒤나 캐고 다니는 그런 여자인 줄 정말 꿈에도 몰랐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한테 실망을 안겨줄 거야? 이제 없는 정도 떨어져서 미련 없이 끝낼 수 있겠어? 설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금까지 내 모든 걸 당신한테 쏟아 부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런 거야? 오늘로써 확실하게 마음을 접을 순 있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18억짜리 그 집을 전현한테 주겠다고?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그 꼴을 볼 것 같니?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짓거려?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되지. 그 집이 너 혼자 읽어낸 거라 생각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법대로 할 거고 너랑 전현들 추락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전현을 내 집에 들일 바에는 불질러 버리는 게 좋겠네. 나도 한번 눈이 뒤집히면 배는 게 없는 사람이야.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지금 당장 가서 모든 걸 태워버려야겠네. 어머머머, 저 여자 정말 미쳤나 봐. 아니 18억짜리 아파트를 불질러 버리겠대. 자기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여자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보이는데? 미쳐서 날뛰는 사람 말을 믿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위자료나 챙겨줄 테니까 그만 추태 부리고 우리 관계 정리하는 걸로 해. 더 안 좋은 모습 보여봤자 상처받게 더 받아. 저는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은 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남편과 상간모녀는 집이 불타버릴까봐 불안했는지 저를 뒤따라와 말리는데 남편의 손을 뿌리친 뒤 쫄뚝거리면서 기차역에서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저를 돌려 세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뺨을 올려치길래 저도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올려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서로의 뺨을 주고받게 되자 조금의 미안함은 있었는지 손을 멈추더라고요. 제 얼굴만한 손으로 남편에게 뺨을 맞았기 때문에 한쪽 볼이 퉁퉁 부은 상태로 눈물을 흘리면서 노려보고 있자 남편은 손을 내렸습니다. 좋게 해결보자고 저에게 부탁했지만 이미 그 말을 들어주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뺨에 손을 한 번 더 올린 뒤 뒤를 돌아 택시에 올라탄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모녀는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곤 많이 불안했는지 택시를 타고 제 뒤를 따라오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다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두 모녀와 급하게 뒤따라 들어와 제가 아무 짓도 하지 못하게 말리기 시작했고 비명을 지르면서 남편의 뺨을 뿌리치려 하자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이런다고 네가 얻는 게 뭐야? 어차피 우리 관계 끝났는데 그냥 좋게 갈라서면 되지. 수지한테는 상처 안 받게 당신이 잘 설명할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좋게 해결해 줄 수 없어. 한 번만 더 이상한 짓 하면 그냥 몸만 나가게 할 줄 알아?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 전 재산이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걸 알면서 왜 일을 더 안 좋게 만들어? 위자료 받고 좋게 해결 보자고. 그래도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배려 많이 해주는 거야. 자기야, 한 푼도 주지 마. 저런 년한테 주는 돈이 아깝다. 나랑 민영이가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데 뭐하러 돈을 지어줘? 제정신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정신병원에 보내버려. 야, 너 때문에 오늘 일정 다 망쳤잖아.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었는데 뭘 확인할 게 있다고 따라와서 이런 사달을 만들어? 저런 아줌마랑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새아빠가 우리 엄마 만나길 천만 다행이네. 더 살았다간 새아빠도 정신이 이상해졌을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장 내쳐버리고 현관문 비밀번호 바꿔버려요.
저런 아줌마는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다니까? 괜히 피해봐서 좋을 거 없잖아요. 연병들하고 자빠졌네. 아빠라는 게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바람을 피우고 있어? 내가 저런 사람을 지금까지 아빠라고 인정해주고 있었다는 게 정말 부끄럽다. 당신들이 하는 짓들 내가 전부 다 촬영해 놨으니까 모든 건 법정에서 증거물로 활용이 될 거고 경찰이 올 때까지 절대로 나가지 못할 줄 알아. 좀 전에 엄마가 아빠랑 저 쓰레기 같은 년들이랑 같이 있는 사진을 나한테 보내줬거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엄마한테 몇 장의 사진을 더 요구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네. 미국에서 도망쳐 한국 오면 평생 두 발 뻗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냐? 지금 미국에서 너희들한테 수배령 때린 건 알고는 있냐? 이대로 미국에 잡혀 들어가면 평생 세상 구경 못하고 감옥에서 썩겠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너희들을 어떻게 잡아 쳐놓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두 발로 기어 들어왔네. 우리 엄마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방에서 달려나온 딸의 말을 듣자마자 상간모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반전에 당황한 저는 무슨 상황인지 딸에게 물어봤는데 충격 반전의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간모녀는 미국에서 돈이 좀 있는 가정의 남자를 건드렸다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그 남자는 한국 국적의 남자였고 아내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인은 제 딸과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 동료였어요. 상간녀 딸이 그 남자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접근을 했는데 뛰어난 언변과 한국 여자라서 말도 잘 통하다 보니 가정에 있는 남자의 마음을 쉽게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어느 정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상간녀 딸이 배우자에게 바람 피우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가정을 깨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했고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던 남자는 상간녀 딸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꽤 여러 남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돈을 뜯어내다가 제 딸의 동료 직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상간녀의 딸이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버린 뒤 한국으로 도망을 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저희 부부가 딸을 보기 위해 미국에 갔고 상간녀가 남편과 눈이 맞았던 거였죠. 한국으로 도망온 상간모녀는 숨을 곳이 필요해 남편이 건넨 연락처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또 다른 만남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딸과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의 아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배우자였던 남자는 아이들과 자기 마누라를 지키려다가 불길에 휩싸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된 거였어요. 상간녀 딸이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수배를 했지만 몽타주만 알고 있을 뿐 찾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상간 모녀를 찾게 됐던 겁니다. 두 모녀는 미국에서 절대로 처벌받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제 딸은 두 모녀를 나가지 못하게 발길질을 하며 막아섰어요. 남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들을 들어서 충격에 빠진 상황이었죠. 상간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주겠다면서 가방에 있던 통장을 꺼내 저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곤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때마침 경찰들이 들어오면서 두 모녀는 붙잡히게 되었네요. 결국 두 모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범행을 일으켰던 상황이라 미국에 소환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와 제 딸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을 받은 뒤 지금은 미국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모녀는
미국 법령으로 죄질이 무거워 징역 80년형을 받게 되었고 평생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이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뒤늦게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저와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받아줄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증오밖에 안 남아있는 사람이네요.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지금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 살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이곳에서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에 남편과 이혼하게 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이혼을 결심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끝까지 설득시키려 했었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지긋지긋한 생활 청산하려고 아이들과 함께 뛰쳐나와 버렸어요. 제 성격이 이상한 건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으니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버님과 형님의 관계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더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충 느낌은 왔었지만 결국 형님은 아주버님과의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던 거죠. 이유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저도 옆에서 봐왔었지만 아주버님은 책임감이라는 게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게 버텨온 형님이 대단해 보였었죠. 하지만 형님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었나 봐요. 무능력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더 이상의 미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같아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았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저희 부부도 시댁으로 급하게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께서는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거부하셨어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있는 거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너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나는 절대 받아줄 수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라. 저런 무능력한 남자와는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겠다니까요. 어머님, 아들을 왜 제가 책임져야 하냐고요. 지금까지 같이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일자리 정도야 금방 구할 수 있다니까. 요즘에 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잠깐 좀 쉬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당신이 나를 이해해줘야지. 하루 이틀도 아닌데 오늘따라 새삼스럽게 왜 그래? 나도 이혼은 받아줄 수 없으니까 화 좀 가라앉히면 안 될까?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잠깐 쉬는 정도는 넘어갈 수야 있지. 그런데 돈은 까먹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여기 카드 내역서에 찍힌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야? 돈도 못 벌어오는 인간이 술집에서 300만 원이나 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돈이면 애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돈인데 너는 술 퍼먹는데 300만 원이나 쓰고 있어? 나랑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남자들은 밖에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걸치다 보면 그 정도는 우습게 나온다니까. 그날따라 내가 기분이 너무 좋고 친구들한테 한턱 쏘고 싶어서 오래간만에 내가 술 좀 샀어. 나도 애들한테 어깨 좀 펴고 살 수 있는 거잖아. 자주도 아니고 가끔 사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줘?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래. 집안의 가장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보면
그 정도 쓸 수 있는 거지. 너무 몰아가는 거 아니니? 내 아들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 알아주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니?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한 번만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어? 이해해주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절대 좋은 가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무능력해서 제가 더 이상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아주버님이 술집에서 300만 원을 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밖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술집에서 돈을 쓰지 못할 텐데 아주버님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깨 좀 펴고 싶어서 큰 돈을 지불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형님과 오래 알고 지내면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제가 부럽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래도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형님은 그런 남편과 사는 저를 부러워했었죠. 형님이 아주버님과 살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왔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결국 형님을 설득하지 못한 시댁 식구들은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고 형님은 더 이상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아닌 남이 되어버렸죠. 겉으론 표현 안 했지만 잘한 선택 같아 보였어요. 제가 형님 입장이었다면 똑같은 결정을 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시고 한 3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남편과 아주버님이 이른 초저녁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급하게 남편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아주버님을 집으로 들이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면 어떡해? 오늘은 애들이랑 외식하기로 한 거 잊었어? 지금 당장 가시라고 그래. 내가 계획되지 않은 일들 만드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평소 당신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 어떡해? 갑자기 찾아온 걸 어떡해. 그렇다고 무작정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이혼해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오늘만 좀 이해해주면 안 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고 찾아왔는데 매정하게 구는 것도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오늘 하루만 눈 감아주라. 부탁할게.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죠.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남편과 술판까지 벌이고 있는 아주버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이들과 외식하기로 했었는데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저는 속이 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아주버님은 방에서 나온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을 붙였습니다. 재수씨, 와서 한잔 하세요. 힘들게 일하고 오셨는데 긴장된 몸 좀 풀리게 한잔하면 좋잖아요. 제가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위로 좀 받을 겸 동생 얼굴 좀 보려고 온 건데 괜찮죠? 남자들끼리 대충 술상 봐서 먹다 보니까 안주가 좀 부실한데 재수씨한테 죄송하지만 저희 끼니가 될 만한 걸로 안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조금만 있다가 갈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혼한 것 때문에 요즘 사는 게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래도 연락은 하고 오셔야죠. 저희도 다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얼마나 난감한 줄 아세요? 오늘 외식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장 봐놓은 것도 없어서 지금 당장 뭘 해드릴 만한 재료도 없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해서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꾹 눌러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제가 화를 억누르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건지 차릴 게 없으면 배달이라도 시켜달라며 어이없는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배달 음식 책자를 꺼내와서는 아주버님한테 건네주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보라고 하길래 저는 남편을 발로 툭툭 쳤어요. 하지만 저를 아예 무시하면서 아주버님과 음식을 고르더니 바로 핸드폰을 들어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하지도 않던 짓을 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제 속은 더 끓고 있었죠. 결국 그날 외식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고 아주버님과 남편이 술판을 벌이는 동안 배달 음식들로 아이들 배를 채운 뒤 저 혼자 다 씻기고 재운 다음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한참 동안 정신없이 하루 일과를 끝낸 뒤 이제 좀 쉬나 했는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네요. 재수씨, 죄송한데요. 이거 찌개가 좀 식었는데 다시 데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술이 좀 모자란데 마트 가셔서 소주 한 5병만 더 사다 줄 수 있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드시고 들어가셔야죠. 이도 내일 출근해야 돼서 서둘러 잘 준비해야 되거든요.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 재수씨, 정말 섭섭하네. 제가 놀러 온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몇 시간 있었다고 벌써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혼당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면서 저를 꼭 내쳐야만 되겠어요? 오늘 오래간만에 동생이랑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한번 달랠 생각이었는데 마트 가서 술 좀 사다 주세요. 그래, 오늘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우리 형이 이런 적 없었잖아. 형수님이랑 이혼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면 나한테 찾아왔겠어? 부탁 좀 할게. 당신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도 주량을 이미 넘긴 상태이면서 내일 출근 안 할 생각인 거야? 이제 그만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아유, 걱정하지 마. 출근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나 아직 멀쩡해. 몇 점만 더 할 테니까 부탁 좀 하자. 오늘은 나도 형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나는 술을 사올 수 없으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시간도 많이 늦었잖아요. 저희까지 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움직이려 하지 않자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미 참을 만큼 참아왔었기 때문에 화가 난 얼굴로 아주버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툭 건들기만 해도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만 정리해주길 원했는데 술이 취해서 제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건지 남편은 아주버님을 일으켜 세우면서 편의점에 가서 몇 잔만 더 하다가 들어가는 걸로 하자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고 집에 남겨진 건 비어있는 술병들과 먹다 남은 음식들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로 술상을 치운 뒤
잠도 못 자고 남편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벽 5시가 넘어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봤지만 이미 꺼진 지 오래되었죠. 결국 동이 트고 저는 잠 한숨 못 잔 상태로 출근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아이들 학교 보낼 준비까지 전부 다 끝낸 뒤 집에서 나서려는데 남편이 정신없이 집으로 비틀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남편과 말을 섞다가는 저까지 회사에 늦을까봐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아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복도식인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복도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죠. 우리 집안의 균형을 흔들어 버리고 돌아간 아주버님 때문에 그날 시작되는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려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피곤한 상태로 회사 직원들과 아침 인사를 나눈 뒤 회의에 들어가려 하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회사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받은 뒤 출근했냐고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남편의 말은 저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니, 술을 얼마나 퍼먹었길래 면허 취소가 나오냐고. 당신 몸 상태는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냐. 운전이 안 될 것 같으면 택시를 탔어야지. 집에서 회사가 멀지 않다 보니까 잠깐 운전하는 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침부터 음주 검사를 하고 있었네. 어쩔 수 없이 불긴 했는데 검사 수치가 취소가 나와버렸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내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한데 잠깐 여기로 와줄 수 있겠어? 분명 내가 지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못 찾겠네. 나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한다고. 내가 그래서 어제 그만 마시라고 했었잖아.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야 될 사람이 아침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아주버님이 이혼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걸 왜 위로해 주는 건데? 결국 피해는 우리가 전부 떠안게 됐잖아. 당신답지 않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결국 저는 회사에서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게 되었고 전날부터 받아왔던 스트레스를 아침부터 남편한테 전부 다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남편은 미안하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벌금으로 7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게 된 터라 아침부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혼했다고 위로 한번 해주려 했다가 700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었던 거죠. 저는 아주버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당장 700만 원 달라고 전화하라고 하니까 한 번만 넘어가 달라며 지금 상황에 자기 형을 감싸려 들길래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남편한테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시댁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지만 아주버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지금 면허 취소 벌금으로 700만 원이 나왔는데 웃음이 나와요? 제가 그만 돌아가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끝까지 한 잔만 더 하겠다고 고집부리다가 이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당장 700만 원 벌금 납부해 주세요. 제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주버님 때문에
저희가 왜 피해를 봐야 되는 거죠? 저도 몇 번 벌금 맞은 적 있어요. 그런데 그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왜 저한테 벌금을 내달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갔어야지. 너는 생각이 없는 거냐?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는데 차를 타고 가는 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라고. 본인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였으니 저한테는 동생 잘못을 책임져줄 의무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저는 그만한 돈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살고 있는 집까지 처분해서 필요한데 돈을 좀 써버린 상태라 아예 여유 자금이 없거든요. 700만 원 정도야 둘이서 맞벌이 하니까 그게 지장 없잖아요. 한 달만 굶으면 되는 건데 이런 일로 분위기 심각하게 만들지 말죠. 그래.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법이야. 700만 원이 벌금으로 나가는 건 좀 아깝기는 하다만 그래도 어쩌겠니? 네가 좀 감수해야지. 제가 감수하라고요?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된 건 전부 다 아주버님 때문인데 왜 제가 그걸 떠안아야 하는 거냐고요? 당장 700만 원 주세요. 저 지금 백수인 거 몰라요? 돈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창수야,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너희 집에서 며칠간만 신세 좀 지면 안 될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 좀 구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 솔직히 내가 너희 형수 때문에 기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잖냐. 그래서 이혼한 마당에 돈 좀 한번 제대로 써보려고 집 처분한 돈으로 사치를 좀 부렸거든. 친구 녀석들한테도 명품들 좀 사주고 술도 진탕 마셨더니 지금 아예 돈이 바닥이 나버렸네. 이건 재수씨 선물이에요. 요즘 샤넬백이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이거면 700만 원 벌금은 퉁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것도 준비했다. 영업사원이? 시계가 그게 뭐냐? 이 정도는 차 줘야지. 부모님 선물은 진작에 드렸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저기 쇼핑백에 애들 선물도 있거든. 최신 게임기라 아마 엄청 좋아할 거다. 아주버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돈을 벌지도 않으시면서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시고 저희 집에서 지금 신세를 지겠다고요? 제가 이런 거 받고 싶다고 했어요? 다시 환불하시고 그 돈으로 집을 알아보세요. 저희 집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으세요. 당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당신 정말 속 좁게 왜 그래? 형이 이제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겠다잖아. 최대한 서둘러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준비시켜주면 좋은 거 아니야? 내 말 못 들었어?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리고 어머님 집이 비어있는 방도 많은데 왜 우리 집인데? 애들도 있고 남은 방도 없는 상태라고. 부모님 집에서는 시내도 한참 멀고 지 옆에도 출퇴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잠깐 재수씨 집에 신세 좀 지겠다는 거예요. 거실에서 생활해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 아주버님은 할 말이 다 끝났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짐을 챙긴 뒤 자기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아주버님은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결국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며 감정을 터뜨렸지만 남편은 아주버님의 차에 올라타 버린 뒤 먼저 저희 집으로 출발을 하고 말았네요.
시부모님께선 저보고 이해하라고 했지만 누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대꾸조차 하고 싶지 않아 저도 급하게 차 시동을 걸은 뒤 아주버님 차를 바짝 뒤쫓았습니다. 제가 따라온다는 걸 의식한 아주버님은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는 듯 속도를 올렸고 결국 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 이미 자리 깔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애들은 게임기를 받아서 기분이 좋았는지 저한테 자랑을 하고 있었죠. 애들이 보는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속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방에 들어간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를 갈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이, 글쎄, 당신이 좀 이해해 달라니까. 우리 형이 얼마나 불쌍해. 이혼까지 당한 마당에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오면서 차에서 대충 얘기 좀 나눴는데 집안일도 도와주고 우리 생활에 방해가 안 되게끔 최대한 노력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이 집에서 같이 생활하겠다고? 내가 얼마나 불편할지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왜 당신 생각만 고집하는 건데? 내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 가족인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조금 손해를 봐도 가족이면 좀 더 베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원래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어? 남편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무조건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었는데 남편이 막무가내로 나오길래 집에 대한 얘기를 결국 꺼내고 말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닌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처음 결혼할 당시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죠. 그렇다고 시부모님께서도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이었고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 낳고 살만한 정도의 공간은 충분했었죠. 결국 제 집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자 남편은 인상이 일그러지면서 치사하게 나온다며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정상인데 남편은 동생인 자기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대화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자 거실에까지 저희 부부가 다투는 목소리가 새어나갔고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 싸움을 말리고 싶었는지 노크를 하며 말을 붙여왔어요. 그런데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건지 아주버님은 저에게 배가 고프다면서 제 음식 솜씨 좀 볼 수 있냐는 어이없는 말을 꺼내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면서 남편과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부부싸움은 끝이 나게 되었고 배가 고프다는 아이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음식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던 남편과 아주버님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먼저 이혼을 한 형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건지 100번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밥을 차린 뒤 아주버님과 마주 앉는 것조차 싫었던 저는 먼저 방으로 들어와 오래간만에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사태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죠. 형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면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 바엔 하루라도 빨리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서 스트레스 없이 아이들과 사는 게
행복한 길을 걷는 게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을 거라고 여차하면 저도 버티지 말고 나오라는 조언을 해 주었어요. 그날이요, 정말 진지하게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아주버님과 한 집에서 생활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새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 할 일만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고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건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있었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막 도착하셨는지 바리바리 싸온 짐을 주방 한편에 풀고 계셨어요. 연락도 없이 오신 상태라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게 되었죠.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니? 내 큰아들이 하도 반찬 투정을 하길래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길래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건지 확인 좀 해보려고 오래간만에 좀 들러봤다. 그런데 진짜 냉장고에 죄다 풀떼기밖에 안 보이네. 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아들들이 소새끼도 아니고 반찬들이 이게 뭐니? 그거라도 내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저한테 화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아드님 걱정에 반찬 싸우셨나 봐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먼 길 오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날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실망만 안겨주는 건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면 충분히 좋은 분위기 만들어갈 수 있는데 퇴근하자마자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 자극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재수씨가 언제 나를 대접해 주기라도 했냐? 맨날 소새끼 마냥 풀떼기만 씹어먹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 너는 여자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점들이 많겠지. 그래도 일자리 알아볼 동안만 신세 좀 지겠다는 건데 네가 이해해주면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오래간만에 고기 반찬들 좀 가져왔으니까 상 좀 차려봐라. 그리고 집안꼴이 이게 뭐니? 청소는 하고 사는 거야? 제가 언제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맨날 집에만 처박혀서 밥만 축내는 50 먹은 아주버님을 언제까지 수발 들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요. 일자리를 알아본다고요? 그냥 내 집에서 삼시세끼 밥만 축내면서 맨날 TV 보며 인생을 허비하고만 있다고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형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데?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나도 답답해서 못 살겠다. 어느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어? 당신은 아주버님 이혼한 것만 안타깝게 생각하지. 내가 힘든 건 단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았잖아.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어. 우리 차라리 이혼하고 당신이 그렇게 위하는 아주버님이랑 평생 함께 살아. 그리고 어머님이 낳으신 아들들 천년만년 음식 해 먹이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제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네요.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시죠. 오늘부로 저는 이 사람이랑 끝낼 거예요. 시모는 제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쩔쩔매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에 이어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됐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저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집안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과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게 제 삶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제가 완강하게 나오자 그제서야 남편도 말을 더듬으면서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 버티다가는 저까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질려버릴 대로 질려버린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밀어붙였고 이런 문제로 현재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고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저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술에 찌들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남편은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요.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해서 아주버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는데 그게 제 잘못인가요? 시부모님도 이런 상황들이 저로 인해 시작됐다고 하네요. 반대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제 사연을 들어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제가 잘못했나요? 아주버님을 받아들이고 평생 밥수발 들어줘야 했던 건가요? 제가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혼을 한 상황에 숙려 기간을 지내고 있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 마음이 다시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두 살 먹은 아이들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3년 차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말 귀중한 딸이 있어요. 저희 딸은 특히나 시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기도 한데요. 어떤 가정이든지 손주라면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겠지만 저희 집은 조금 더 특별하답니다. 이번에 저희 집에 큰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도 진정되어서 그때 그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을 꺼내볼까 해요. 제가 결혼할 때 시동생은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미성년자였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5살 때 저희가 시댁에 살다 분가를 했으니 매일매일 얼굴을 보며 살았었고 거의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사이랍니다. 그런 시동생이 1년 전 결혼을 할 사람이라며 동서를 소개해줬죠. 형수님, 여기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진주야, 이분은 내가 진짜 존경하는 우리 형수님이셔. 우리 집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우리 형수님 마음에만 들면 돼. 엄마도 우리 형수님 말이라면 전적으로 다 믿는다니까. 형수님이 오케이 하면 집안 사람들 다 오케이 하는 거야. 알지? 우리 귀여운 조카도 우리 집 실세니까 우리 잘 보여야 돼. 아유, 도련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결혼한 지도 오래됐고 시동생은 10년 넘게 봤어서 이렇게 농담도 하는 사이가 됐네요. 안 그래도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실물이 더 아름다우시네요. 어떻게 우리 시동생이랑 만나게 된 거예요? 듣기로는 회사 다니다 만나게 됐다고 하던데.
네, 거래처 담당이셔가지고 친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형님. 철우 씨한테는 형수님 조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특히 철우 씨가 조카를 너무 예뻐하더라고요. 한번 뵙고 싶다고는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네요. 사실 어머님, 아버님 먼저 뵈야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철우 씨는 형수님을 먼저 보는 게 낫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아, 왜 그랬지? 어쨌든 너무 반가워요. 사실 시동생이 결혼할 사람 있다고 하길래 엄청 놀랬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 안 하겠다고 가족들한테 통보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와서 놀랬어요. 그만큼 진주 씨가 좋은 사람이라서 마음이 바뀐 건가 봐요. 우리 잘 지내봐요. 네, 형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제가 형님보다 15살 어린데 불편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철우 씨 아니었으면 결혼 이렇게 일찍 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철우 씨가 형님이랑 조카 얘기를 정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떤 분이신지 정말 궁금했어요. 저야말로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처음 봤던 동서는 활발하고 싹싹했어요. 40대였던 저보다 15살이나 더 적었지만 어린 티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예의도 바르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저렇게 밝으니까 시동생이 반했던 거구나 딱 느껴지더라고요. 집안에 사실 활달한 사람은 없었는데 동서가 들어오면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종종 시동생 커플들과도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고 그때마다 동서는 제 딸도 너무나 이뻐했어요. 시댁에 첫 인사를 오던 날 온 가족들이 시댁에 모여 다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화기애애하게 식사가 끝나고 난 후 딸이 유치원에서 새로 배운 노래라면서 가족들 앞에서 신나게 불렀는데 그 순간 동서의 표정을 보니 너무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이때 첫 인사를 와서 긴장을 많이 해 체했구나 생각했어요. 부랴부랴 시동생에게 말을 해 동서랑 같이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돌아온 시동생은 당황스러운 말을 꺼냈어요. 속이 많이 안 좋았니? 아이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붙잡아뒀나 보다. 그냥 새 식구 들어오는 거에 신이 나가지고선 처음 온 사람 생각은 안 하고 약이라도 사서 보내야 하는 거 아니니? 아까 보니까 눈물도 좀 글썽이는 것 같던데 미안해서 어쩌니? 음식도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걸 준비했나 보구나. 내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아유, 엄마, 그게 아니야. 나도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속이 탈났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참, 솔직히 난 주변에서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다툰다고 해서 그 말 전혀 안 믿었거든? 근데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진짜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다니까. 왜? 채에서 그런 거 아니었어? 우리가 뭐 말하다가 실수한 거 있나? 아까 침 물어본 것 때문에 그런가? 하긴 나도 약간 아차하긴 했었어. 둘이서 살 곳인데 괜히 물어본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했대? 괜찮아. 말해봐. 우리도 알아야 다음에 조심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조카 때문에 아까 우리 앞에서 신나게 노래 불렀잖아. 그거 보고서는 약간 소외된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 나도 처음에 듣고는 좀 황당했는데 진주는 뭐 서운한가 보더라고. 잘 달래서 보내긴 했어. 그래도 첫 인사하는 자리인데
좀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조카한테만 집중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 뭐? 우리 딸? 그렇구나. 우리 딸이 아까 유난히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긴 했지. 아, 근데 되게 예상치 못한 말이긴 하네. 뭐 어쨌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좀 눈물까지 글썽일 정도인가? 아유, 됐다. 그래도 우리가 처음 인사 오고 긴장도 많이 한 애를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것 같네. 그렇게 서운할 정도였다고 하니. 우리야 가족이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 진주는 어색하잖니. 우리한테 손주가 한 명밖에 없어서 그런가.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 뭐. 어쨌든 서운했다고 하니 네가 잘 달래주렴. 동서가 서운한 이유를 듣고선 가족들 모두 당황하긴 했지만 그냥 첫날이고 첫 인사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 후에도 뭐지? 싶은 일들은 종종 일어났는데 결혼을 준비하던 와중에 갑자기 시동생이 차를 바꿨더라고요. 사실 신혼집도 시동생이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차까지 새 걸로 거기다가 훨씬 큰 차량으로 바꿨길래 혹여나 사돈댁에서 준비해 주신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머, 도련님, 차도 바꾸셨어요? 이거 혹시 장인 장모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요즘은 장인 장모님 사이사랑이 장난 아니라고 하던데. 도련님, 이렇게 좋은 차도 바꾸고 행복한 결혼 하시네요. 그거 아니에요. 저번에 진주랑 얘기하다 보니까 차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도 낳고 그러면 작은 차보다 큰 차가 더 낫다고 하면서 원래 집 사는데 돈 다 쓰려고 했는데 거기서 조금 빼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바꾸게 됐어요. 어차피 나중에 바꿀 거 그냥 지금 했다 생각하려고요. 어머, 진짜요? 이 차 작년에 새로 뽑은 차 아니었어요? 그럼 전에 타던 차는 다 처분하고 이걸로 바꾼 거예요? 와, 도련님 진짜 찐사랑이구나. 우리 남편은 내가 딸이랑 넓게 쓰자고 차 바꾸자고 해도 안 바꾸는데. 동서 말이라면 딱 듣는 거 보니 신기하네요. 그래도 집 사는데도 부담이 좀 있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차 멀쩡했는데 조금 있다가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주가 보기에는 엄청 순해 보여도 한번 고집 부리면 제가 이기지를 못하거든요. 자기가 결정한 건 추진해야 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서 이번에도 이것 때문에 엄청 투닥거리긴 했어요. 그래도 제가 져야죠. 어차피 저도 바꾸려고 했던 거였으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형수님, 가족들한테는 이거 비밀이에요. 알았죠? 그냥 제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걸로 해요. 시동생은 워낙 성격이 순하고 다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런가 동서 말은 거의 다 듣는 듯 했어요. 중간중간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 같았지만 어쨌든 시동생이 다 받아주더라고요. 정말 찐 사랑이구나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고 첫인상과는 다른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시동생이 웨딩 촬영을 한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저녁에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서 놀랬는데 남편이랑 시동생이 오랜만에 술을 진탕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하소연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죠.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요? 형수님,
진짜 저 오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웨딩 촬영하고 나서 사실 진주랑 오붓하게 시간 보내려고 호텔도 예약해놓고 있었는데 웨딩 촬영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장인 장모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냥 응원차 오셨구나 했거든요. 근데 옷도 정장이랑 드레스랑 다 갖춰 입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싶었는데 갑자기 가족 사진을 찍자는 거 있죠? 오, 그런 게 있어? 아, 우리 결혼할 때는 진짜 공장에서 찍듯이 촬영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참 그런 것도 잘 돼 있네. 너는 그런 거 있었으면 우리도 같이 불러서 찍지 그랬어. 솔직히 그렇게 잘 차려입어가지고 가족 사진 찍을 기회 거의 없잖냐. 잘했네 뭐. 근데 왜? 그게 기분이 나빴어? 아, 그게 원래 내가 양가 가족들 힘들면 부모님들 다 같이 불러가지고 사진 찍자고 한 거였거든. 근데 진주가 좀 불편하다고 그냥 우리끼리만 찍으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안 하기로 한 거였는데 아, 이렇게 장인 장모님 오실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엄청 당황하니까 진주가 기분 나빠서 내내 화만 내고 그거 풀어주려고 사과했는데 장인 장모님도 나한테만 잘못했다고 뭐라 하시니까 나도 그냥 열받아서 나왔지 뭐. 뭐?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너한테 상의한 건 아니고? 아유, 그건 좀 너무했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여기 온 거야? 안 그래도 웨딩 사진 어떻게 찍었나 궁금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 속상하긴 했겠네. 그래서 재수 씨랑은 얘기 다시 안 해본 거야? 아, 몰라. 형수님, 이게 이해가 가요? 저랑 형이야 남자니까 그렇지만 형수님은 여자니까 진주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이해가 가세요? 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지금까지 맞춰준 것만 몇 갠데 그때도 가족 사진 다 같이 보여서 찍어보자 하니까 싫다더니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심보예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시동생은 이때 일로 파혼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했죠. 그렇지만 나중에 동서가 미안하다면서 계속 사과를 했고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와 남편도 황당하고 화도 나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냥 가족이니까 그래도 시동생한테 좀 더 치우쳐 편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서서 뭐라고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동서가 다시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시모가 저에게 결혼식 하기 전에 받으라며 피부 관리권을 선물로 끊어주신 적이 있었어요. 전부터 동네에서도 인기가 많은 곳이었는데 바로 결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동서가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님, 혹시 어머님이 피부 관리권 끊어주셨어요? 저 아까 어머님한테 받았는데요. 형님한테도 주신 것 같아서요. 저도 같은 곳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가요. 혼자 가는 건 좀 민망할 것 같아서요. 형님은 얼마로 해주셨어요? 아, 그냥 10회권으로 주셨어. 어머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야. 안 그래도 동서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곤 했는데 나는 동서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 괜찮으면 같이 가자. 저야 형님이랑 같이 가면 좋죠. 근데 어머님은 솔직히 이런 거 잘 모르실 줄은 알았지만 형님이니까 제가 편하게 말할게요. 이왕이면 신부한테 좀 더 신부 케어로 집중해서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래도 형님이랑 저랑 차별하면 형님이 싫어하실까봐 생각해서 같은 거 해주셨나 봐요. 안 그래도 저 신부 케어 받고 싶어가지고 철우 씨한테 조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안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렇죠? 아, 그래? 아, 그러면 일단 같이 가보자. 나는 내가 10회까지 안 받아도 괜찮긴 하거든. 그럼 내가 안 받는 거 동서한테 양도할 수 있는지 보면 되지. 어머님이 그래도 생각하셔서 해주신 건데 내가 5회는 받을게. 그러니 나머지 5회는 동서가 받아. 이렇게 막상 관리를 받으러 갔을 때 동서는 이것저것 더 추가를 해서 플러스로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나온 금액도 시동생 카드로 시원하게 결제를 했는지 카드 결제가 되니 바로 시동생이 동서에게 연락이 왔죠. 당황해하는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도 흘러나와 마음이 착잡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끝이 나고 나서도 사건은 멈추지 않았어요. 신혼여행지에서 신나게 지내야 할 시동생이 급하게 남편에게 연락이 왔죠. 그 용건은 바로 돈이 부족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신 혹시 우리가 주기로 한 돈 다 준 거 아니야? 철우가 갑자기 돈 좀 더 보태주면 안 되냐고 연락이 왔네. 당신한테는 비밀로 하고 나한테 조금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그래도 꽤 주기로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당신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철우가 이번에 여행 가면서도 선물 사야 된다고 모아둔 돈 중에서 꽤 가지고 간다고 했거든. 근데 모자라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네. 어? 돈이 모자라대? 아닐 텐데. 우리가 준 것도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따로 챙겨주셨다고 하셨는데 모아둔 돈도 있을 테고 왜 모자라지? 내가 다시 확인해 볼게. 분명 내가 현금으로 다 줬거든? 내가 혹시라도 잘못 준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 근데 잘못 줄 수가 없는데 말이야. 그러게 애가 어디다 두고 가버린 거 아니야? 우리도 처음에 해외여행 갔을 때 비자 카드 아닌 곳에 돈 넣어둬가지고 빈곤하게 있다가 오긴 했잖아. 얘가 또 날 닮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생각보다 물가가 비쌀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신혼여행 간 지 오래됐으니까 뭐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일단 보내달라고 했던 돈도 보내주고 나중에 물어보지 뭐. 나중에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온 시동생에게 남편이 슬쩍 물어보니 동서가 가방을 엄청 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명품 옷이며 이것저것 선물용이라면서 샀다고 하는데 정작 주변에서 선물로 받았던 건 없었죠. 결혼 준비부터 신혼여행지 사건까지 쭉 보면 동서의 씀씀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고민이 있다면서 슬그머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재수씨 말이야. 지방에서 쭉 나고 자랐다고 했지? 아, 사실 재수씨가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뭐 과거 일 어쩌고 이런 걸 들을 일이 없으니 그냥 별 생각은 안 했었는데 우리 회사에 김대리 있지? 김대리가 재수씨랑 동창이더라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대. 저번에 우리 밖에서 다 같이 밥 먹었을 때 그때 지나가다가 본 모양이야. 어머, 그래? 신기하다. 여기서 지역도 멀고 거기 작은 학교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동서도 여기 오고 나서는 동창들 거의 만난 적 없다고 했는데 언제 한번 서로 소개해줘. 엄청 반가워하겠네. 근데 왜?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해? 아, 그게 김대리 말로는 재수씨가 고등학교 때 좀 좋은 애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소문이 많이 안 좋았나 봐. 김대리도 처음에는 그냥 말하지 말까 생각했었는데 회식하다가 말하더라고. 내가 괜한 얘기를 들은 건가?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재수씨 얼굴 보면
좀 그러기도 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뭐, 우리가 끝까지 몰랐으면 솔직히 그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을 거잖아. 그만큼 지금은 싹싹하고 성격도 좋고 시동생이랑도 잘 지내던데? 어머님이랑도 자주 만나는 것 같고. 과거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일단 소문만 듣고선 믿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지.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넘어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도 없고. 남편은 찝찝했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밝힌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게 있을까란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가 좀 더 일찍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겠구나 싶기도 했네요. 어쨌든 소문이 그렇다고 했던 거와는 다르게 막상 만나면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고 화 한 번 내지 않는 동서였어요. 더군다나 앞선 여러 사건들이 싹 사라질 정도로 살림도 살뜰하게 잘하고 시동생과도 시댁과도 잘 지냈죠. 가끔씩 시동생 부부와 함께 밥을 먹을 때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동서는 저희 딸을 너무 살뜰하게 잘 봐줬어요. 동서, 진짜 동서 오고 나니까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해서 내가 질투날 정도야.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동서를 좋아하지? 동서도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잘 봐? 너무 신기하다. 그러고 보니 동서 임신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 몸 건강 잘 챙겨. 요즘은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나도 더 늦기 전에 둘째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뭐 이젠 우리 딸로 충분하지 뭐. 형님, 저는 수빈이 같은 딸 낳으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야무지고 착하고 순하고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 형님네랑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다 수빈이 만나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전에는 남편이 조카를 엄청 좋아하길래 왜 이렇게 애틋하나 생각도 들었었는데 막상 수빈이 만나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그렇지? 여보, 수빈이가 엄청 귀염둥이라니까. 우리 집에는 보물이야, 보물. 그렇죠, 형수님? 그나저나 형수님 임신하셨을 때도 이렇게 힘드셨어요? 저희도 아이 가지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한 번을 성공 못 하더라고요. 제가 요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피곤해서 그런가, 요즘은 그냥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네가 가서 검사를 받아봐. 내가 보기에는 네가 너무 일만 해서 그런 것 같아.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어야지. 재수 씨만 노력할 게 아니라 네가 더 노력해야지. 요즘은 젊다고 다 빨리 임신하는 건 아니니까 여유롭게 신혼도 즐기고 해라. 아주버님, 저희는 얼른 수빈이 같은 딸 낳고 싶은걸요? 신혼도 중요하지만 딸이랑 오붓하게 시간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빈이를 자주 봐야 저희가 딱 이렇게 똑 닮은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형님이 기운도 주세요. 저희 노력하는 만큼 얼른 아이 가질 수 있게 형님이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동생 부부와의 식사 자리는 늘 화기애애했어요. 중간중간 저보다 더 나서서 딸을 데리고 나가 놀아준 덕분에 저도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 번씩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집에 오면 딸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매일 딸을 돌아가면서 재우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딸을 재우더니 오늘은 이상한 소리를 했다면서 말을 했어요. 여보, 혹시 여보 딸한테 이런 말 한 적 있어? 용돈 준다고 하는 거. 딸이 갑자기 자기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네. 자기랑 놀려면 돈을 줘야 한다면서 나한테 돈을 주래. 혹시 여보도 이런 말 들은 적 있어? 아니, 전에는 그런 말 한 번 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말하니까 이상하네.
혹시 친구들한테서 들은 걸까?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야. 그래? 내일 한번 유치원에 물어볼게. 그냥 친구들 하는 말 흘러가면서 듣다가 잘못 쓰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러고 보니 요새 자꾸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저번에는 내가 재우는데 자기가 귀여운 척 하냐 물어보더라고. 누가 자기한테 귀여운 척 하지 말라고 그랬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건가? 그러게. 나도 저번에 그런 말 듣긴 했는데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하면서 들었던 말인가 했거든. 근데 자꾸 말하는 거 보니 심각한가 보다. 나도 물어보니 아빠한텐 말하면 안 된다고 해서 더 이상 안 물어봤어. 나중에 수빈이한테 슬쩍 물어봐야 되겠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아유, 정말 잡히기만 해봐. 딸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와 남편은 왜 자꾸 그런 걸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기로 한 날, 7살 딸은 작은 엄마가 생겼다고 동서 뒤를 졸졸 쫓아다니더라고요. 동서는 딸이랑 놀아주겠다면서 자리를 피했고, 저는 그대로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딸이 갑자기 조용하길래 슬며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딸에게 몰래 속삭이며 말한 말이 바로 거지야, 10,000원 줄 테니 귀찮게 굴지 마 하더라고요.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화가 나 소리를 치려고 했는데 저보다 이걸 먼저 듣고 화를 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시아버지셨답니다. 시부는 크게 호통치며 사생결단을 내셨어요. 이게 어디서 감히 집안 목숨줄을 건드려? 애 밑에 꿇어? 어디다 대고 거지라고 하고 10,000원짜리 들이밀면서 귀찮게 굴지 말라고 해? 새 식구라고 오냐오냐 이뻐해 주니까 이따위 짓을 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어떻게 우리 귀한 손녀한테 그따위 말이나 짓거리고 있어? 얼굴 보기 싫으니 당장 썩 꺼져! 아이고, 철용이 아빠, 왜 그래요?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고 작은 애한테 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진정하고, 작은 애야, 네가 한번 말해봐.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수빈이가 뭐 실수해서 혼냈니? 아니, 철용이 아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진짜 수빈이한테 거지라고 한 거니? 귀찮게 굴지 말라고 돈 들이밀었던 거야? 아니지? 그게 아니라요. 아니, 전 솔직히 좀 너무 하시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임신하고 아이 낳았어도 이렇게 사랑으로 아껴주셨을 거예요? 제가 손자를 낳아도 어머님, 아버님은 오로지 첫째 손녀만 우쭈쭈 하실 텐데 그거 서운해서 그랬어요. 오늘도 보세요. 애가 이렇게 저만 졸졸 쫓아다니는데 누구 한 명 혼내는 사람 없고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뭐? 수빈이가 너만 언제 쫄쫄 쫓아다녔어? 네가 수저 하나 놓기 싫어서 애 잡고 늘어진 건 아니고?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네 둘이 노는 거 들었던 적이 있었어. 그런데 너 수빈이한테 뭐라고 그랬니? 귀여운 척 하지 말라고? 이쁜 척 하지 말라고? 가족들이 진짜 너 이뻐서 그런 줄 아냐고 막말하던 거 너 아니었어? 그거 듣고서도 난 내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았다. 우리 앞에서는 누구보다 수빈이 잘 챙기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듣고 보니 그동안 수빈이가 그따위 말을 들었을 생각하니 내가 억장이 무너져.
당장 내 앞에서 썩 꺼져! 아버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라요. 그냥 제가 생각 없이 한 말이긴 하지만, 솔직히 여기 가족들 너무 수빈이만 챙기잖아요. 제가 여기서 가장 새 식구인데, 저는 챙겨주시지도 않으시고, 늘 수빈이. 저는 새 식구 아니에요? 네가 뭘 얼마나 주목을 받아야 만족하는지 모르겠구나. 수빈이는 어린아이고 넌 어른이야. 네 말대로 네가 새 식구니 그동안 네가 정한 비싼 식당이며 가게들 우리 군말 없이 싹 다 가서 계산도 했어. 네 형님이 잘 먹지도 못하는 횟집을 기어이 가야만 한다고 고집을 부려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가 그 정도 배려를 해준 건 아무것도 아니었니? 두말할 필요 없고 더 이상 너 같은 며느리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 수빈이는 우리 집 보물이야.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네가 이렇게 무시를 해? 이 집에 앞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마라. 시부는 크게 화를 내면서 동서를 내쫓았고, 딸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동서는 시동생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사실 시댁 식구들이 저희 딸을 보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딸은 어릴 적부터 시댁 식구들 목숨을 여러 번 살렸기 때문이었죠. 도리가 지났을 때쯤 다 같이 시댁에서 자고 있었는데 딸이 갑자기 새벽에 집이 떠나갈 듯이 울었을 때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화들짝 놀라 다 깨서 불을 켜니까 칼까지 들고 있었던 강도가 집으로 들어오던 찰나였었죠. 그 후에도 가족여행을 떠나다가 갑자기 딸이 이 길로 가지 말자고 너무 울어서 경로를 급 변경한 적도 있었어요. 이날 도로에 블랙아이스가 잔뜩 깔려서 크게 몇 중 추돌사고로 사망자까지 나왔었는데 딱 저희가 지나갈 뻔한 시간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시부가 내열간에 거의 막혀 있었을 때 내 딸이 시부를 보고선 할아버지가 이상하다며 계속 말을 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뇌혈관이 막혀 터지기 일보 직전에 발견을 한 적도 있었고 시동생이 새벽에 들어오지 않았던 날이 있었는데 딸이 자다가 시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야 한다면서 고집부려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으려고 멈춰선 시동생 코앞으로 차가 지나가 다행히 사고를 면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 밖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어 그 후로 저희 딸은 시댁에서 귀중한 존재가 되었죠. 이렇게 귀중한 손녀에게 함부로 말을 했으니 시부는 크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날로로 시동생은 동서와도 크게 다퉜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찌어찌 잘 풀어나가는 듯 보였지만 어느 날 시동생은 이혼을 하겠다며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아이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 수빈이한테도 그따위로 말할 수 있었던 거지. 형수님, 진주 걔 지금까지 뭐 했는지 아세요? 피임 시술 받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자기 산부인과 검사했는데 이상 없었다면서 임신 안 되는 거 다 제 탓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얘기하더니 저 그 집 가서 저 때문에 임신 안 되는 거라고 얼마나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 몰래 피임 시술 받아서 임신이 안 됐던 거였어요. 네? 피임 시술이요? 아니, 임신을 하기 싫으면 말을 하면 되지. 무슨 피임 시술까지 받아요? 그러면 동서가 지금까지 임신하고 싶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니, 왜요? 그러기까지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서? 동서랑 얘기는 해봤어요? 네, 그냥 자기는 아이가 싫대요. 지금까지 수빈이랑 잘 지냈던 것도 그냥 잘 지낸 척 한 거였다고. 자긴 평생 아이 낳을 생각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작에 말이라도 하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빨리 애 낳고 싶다고 하더니만
진짜 속았어요. 그거 말고도 그동안 살뜰하게 살림하는 줄 알았는데 제 돈 가지고 친정에 다 퍼다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나마 마이너스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에휴. 동서는 생각보다 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저희에게 했던 말들은 죄다 거짓이었죠. 누구보다 시동생은 더 이상 동서를 믿지 못하겠다며 이혼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시동생 말로는 동서도 이혼을 원할 거라고 했지만 동서는 끝까지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아무리 시동생에게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는지 저에게까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님, 그래도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상황은 잘 풀리고 있는지 저한테 연락이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남편이야 저쪽 집 사람이지만 형님이랑 저는 외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랑 편먹고 어떻게든 잘 풀려고 해야지. 뭐 어쨌든 남편은 자꾸 헤어지자고 저한테 겁주는데 진심은 아닌 거 알지만 계속 집에는 안 들어오고 있어서요. 혹시 거기 있어요? 와, 이런 게 뻔뻔하다고 하는 거구나. 어떻게 나한테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해올 수가 있어? 진짜 신기하다.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딸한테 한 말 사과나 해. 그따위 말 짓거려 놓고 지금 나한테 뭐? 서운해? 장난하자는 거야? 내가 이 집 사람이든지 외부 사람이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고 너 같은 애랑은 같은 편 안 먹어. 어머, 형님, 어떻게 너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동서 잘만 했으면서 형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 입장을. 저는 이제 들어온 새 식구인데 고작 7살 꼬맹이한테 시선이 집중되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이거 완전 또라이네. 뭔 생각으로 사는 거야? 어떻게 어린애랑 어른이랑 비교를 하고 앉아있어? 진짜 욕을 먹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가 본데 너한테는 욕도 아까워. 꼴 보기도 싫으니까 꺼져! 버라이어티했던 동서는 결국 시동생의 이혼 소송으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동안 속이고 피임을 해왔던 것, 재산을 친정에 전달한 것 등등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시동생은 위자료를 받고 헤어졌답니다. 처음에는 딸도 조금 불안해하고 마음 아파했지만 저와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딸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고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손주 조카 때문에 이혼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희가 우리 딸에게 너무 유난인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희 시댁 얘기를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곁에는 늘 긍정적이고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